경매숙굴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언제나 정말 많은 면에서 힘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그리고 유튜브 뒷이야기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 보면 꽤 쏠쏠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토지도 아파트나 빌라처럼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요. 이런 것을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지 분석을 잘했다 또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입지 분석을 오로지 개발 호재와 연동하는 투자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개발 호재가 있으면 입지가 좋은 것이고 개발 호재가 없으면 입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분석할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단점으로 꼽혀요.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토지의 정확한 입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토지를 볼 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2021 타경 61832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농지예요. 이 물건을 보면 같이 붙여 있는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두 토지의 감정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제곱미터당 11만 9천 원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제곱미터당 13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토지 감정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본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것을 단순히 개발 호재에 관한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필지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누가 봐도 이 토지를 각각 거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토지는 필지가 나누어졌어도요. 언제나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할 때도 나누어서 보지 말고 하나로 계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의 입지를 분석할 때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 주변 여건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조금 좋죠. 물론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개발 호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농지가 개발 호재가 없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만약 이 농지 주변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면 건축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지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붙어 있어도 좀 외곽으로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보이면 오로지 지금의 지목인 농지로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농지로 이용하다가 농지 연금으로 던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공시가격과 낙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농지 연금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처음 매입 금액이 많이 낮아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익이 클 수가 있고 그래야 수익이 좀 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농지 주변에 도로가 있어도 도로를 이용한 상권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상가가 들어설 확률은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그렇다고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점점 확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건축물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다르게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은 도로를 이용하여 소규모 창고나 공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변 공장과 연계하여 토지를 효율성 있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낙찰자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중장기적인 접근 계획이죠. 자, 이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본래의 지목인 농지로 만드는 일이 제가 볼 때 제일 시급해요. 농지로 일단은 만들어 놔야 시각적으로 뭔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이전 땅 주인도 인접 도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개발이 이루어질 줄 알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도로가 붙어 있다고 해서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그냥 토지이고요. 그런데 이 토지는 토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가치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토지의 시세는 언제나 들쭉날쭉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금액만큼 토지가 가격을 꼭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거래에서 쉽게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토지 거래에서는요, 매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이 토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 이것만 따지면 입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땅을 살려야 하고 어떤 식으로 주변 여건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 입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과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주택지로 이 땅을 활용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농지연금으로 이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 땅의 낙찰 가격이 많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상 작은 도로가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넓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높은 낙찰 가격이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외곽지에서 교통은 대중교통보다는 도로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도심으로 근접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좀 더 높게 보는 거죠. 관공서, 마을회관,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다면 좀처럼 땅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대부분 농지 아니라 대지라도 비슷비슷한 토지의 가치를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보고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지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항상 가격에 대한 생각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금방 실망하고, 또 누군가 팔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냥 기분이 마구마구 좋아지는 우쭐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가격이 아닌 자신만의 입지 관점으로 감정 가격을 볼 때, 그때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아니면 좀처럼 가격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